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9월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자국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대승을 거둔 데 이어 남부 헤르손에서도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하면서 푸틴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헤르손은 푸틴이 자국 영토라고 선언한 지역 중 한 곳이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의 방어선을 뚫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습니다. 헤르손 근방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2만 5천 명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르손 외에도 러시아군은 계속 밀렸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자국 영토라고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가운데 단 한 곳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할지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연달아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탁월한 군사 전략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1일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의 요충지 리만에 입성할 때만 해도 인근 루안스크주로 더 동진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8시간 만에 새로운 승전 소식이 들려온 곳은 뜻밖에도 남쪽으로 600km나 떨어진 헤르손이었습니다.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작전을 전개했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영토 수복 작전에 앞서 러시아군의 보급망을 끊는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개월간 러시아군 사령부, 무기 은닉처, 물자 공급망을 집중 공격한 결과 러시아군은 양쪽 전선에서 자원이 모두 소진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푸틴은 동원령까지 내렸지만 전세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은 동원된 러시아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예비군 20만 명은 전선에 배치되기 전에 사격장에서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훈련받는 예비군들의 모습에는 그 어디에서도 패기나 사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전선에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패잔병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명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국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 만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자 충격을 받은 러시아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감한 많은 사람들은 주변 국가로 도피를 선택했고 자신의 징집 기록을 없애기 위해 전국적으로 징집센터를 대상으로 방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는 등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 수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의 동원령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국력에 치명타를 안기고 말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의 예비군 동원령 발표 후 약 2주간 러시아를 떠난 국민이 징집된 병력보다 2배가량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국에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이 징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동원령 이후 인근 국가로 도피한 러시아인 수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약 4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러시아인들만 20만 명을 넘었고 조지아로 건너간 러시아인들은 6만 9천 명, 몽골로 입국한 러시아인들은 지난 2일까지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 사이 6만 6천 명의 러시아인이 EU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를 통해 EU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동원령에 대한 반발이 극심해지자 푸틴 대통령은 징집병이 있는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 푸틴이 제공한 인센티브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난 5일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입대자 가족에게 인센티브라며 공짜 생선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사할린주의 통합 러시아당 지역 대표 미하일 슈바로프는 사할린 지방정부가 입대자 가족에게 도다리와 명태, 연어 등을 주기로 했으며 곧 9톤 상당의 신선한 냉동 생선이 입대 인센티브로 할당됐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사할린 지역 대표는 자원봉사자 180여 명이 전쟁에 동원된 장병이 있는 가정에 생선 5에서 6kg씩을 곧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입대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을 전쟁터로 보낸 대가로 받은 생선이 과연 남은 이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나 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입대 인센티브로 식료품 등 현물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 내 자치공화국인 투바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 양 1마리와 석탄, 밀가루 50kg, 감자 2자루씩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할린과 투바 공화국은 러시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안톤 바르바시는 식료품을 입대 인센티브로 내건 것은 러시아 주민이 겪는 빈곤 실태를 극명히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남편을 내놓으면 몇 주간 먹을 것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중한 아들과 남편이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배달되는 게 생선이라니 가족들의 마음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생선 인센티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러시아군은 예비군들에게 양질의 식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을 부랴부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자랑하기 위해 핵심 군수물자로 제공된 식량은 다름 아닌 한국산 제품들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미누신스크, 칸스크 등에 소집된 예비군이 배급품으로 받은 군수물자 식량을 러시아의 소셜 네트워크 루넷에 올린 것인데 사진을 보면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등이 보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지닌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제품들이 러시아군의 전쟁을 지원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에 대해 오리온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식 납품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과자, 라면 등은 전쟁에서 주요한 군수물자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전선에 신선한 식자재를 보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고열량의 장기 보관 식품을 보급해 병사들의 기력을 보충하는 데 활용하게 되는데 이미 전쟁 전부터 러시아에서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의 인기는 유명했고 징집된 예비군들을 달래기 위해 사회에서 익숙했던 한국산 과자와 라면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 식품 기업들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 중단이나 축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다 일본의 도요타와 마쓰다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문을 닫은 것입니다. 닛산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중단 기한을 연말로 연장했지만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마저 하나둘씩 손을 들고 탈출하고 있지만 한국 식품기업은 오히려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이미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팔도는 아예 해외 법인까지 인수하며 러시아에서 유통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팔도는 스페인의 글로벌 식품기업 GB푸드의 러시아 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GB푸드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36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소스류, 라면, 허브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50개국에서 약 1조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식품 회사입니다. GB푸드는 루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러시아 사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팔도는 팔도 도시락 등으로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어 이런 상황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팔도는 위기를 기회 삼아 러시아에서 유통망을 넓히기 위해 GB푸드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도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도시락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러시아를 토대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인근 8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인명 손실이 커지면서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 8개월간 발생한 전사자를 약 6,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집계를 믿지 않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이미 5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 병사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를 보면서 한 번 전쟁을 시작하면 출구를 찾기란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명분 없는 전쟁터에 끌려간 군인들도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고 인센티브랍시고 생선을 받아야 하는 가족들도 모두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